그것은 바로 쩐의 방향입니다. 이게 소송의 시작이고 끝이다. SK 최태원 회장이 2심에서 노소영에게 역전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SK 지주사 주가가 판결 직후에 급등을 한 것인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굴욕적일 수 있는 시장의 반응이었죠. 노소영님께 줘야 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K 지주사 주가를 올려야 할 것이고 또 배당을 늘려야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본 것이고 노소영님의 승기에 대한 반영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김앤장이 최태원 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이었는데 세종에게 진 것이고요.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재판에서 김앤장의 최태원과 하이부는 참패하였고 세종의 노소영과 민희진은 승리를 하였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뒤에서는 따로 계산서를 주고받게 되고 고로 세종과 김앤장은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중 입장에서는 김앤장 2패, 세종은 2승. 그리고 항소심 판결에 뒤이어 최태원 회장의 적극적인 반박이 이어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클라이막스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발자취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가장 최태원스러운 접근 방식이다. 코너에 몰리면 원래부터 이런 방법을 늘 써왔던 사람입니다. 비로소 난타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고요. 기사를 보시면 아버지가 다 키운 SK 받은 재벌 2세 최태원, 노소영 이기기 위한 주장 핵심. 기사 내용을 보기 전에 항소심의 결과가 노소영에게 매우 유리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SK의 사세 확장에 있어서 노소영의 기여도를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최태원의 논리가 나온 것인데 노소영의 SK그룹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나도 과대평가되었다. 즉 노소영의 내조 기여를 깎아내리는 프레임을 짠 것이고 결국 SK의 성장은 최태원 시대가 아닌 그 이전 시대, 즉 최태원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 때에서 SK는 본격적인 성장을 한 것이고 성장폭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에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을 보면은 최태원의 실제 기여도는 재판부가 측정한 것의 10분의 1 수준이고 고로 노소영의 내조 기여분 역시 10분의 1 수준으로 정정을 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판부가 노소영의 기여도를 과다하게 계산을 하였다. 고로 오류는 정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SK의 성장의 공로를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돌렸으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 역시 재판부가 측정한 12배가 아닌 125배로 10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 느닷없이 최태원 회장이 아버지의 치적을 높이고 본인의 평가를 낮춘 그런 프레임인 건데 최태원 회장이 효자이거나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노소영에게 흘러갈 돈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일환이고요. 더 나아가서 최태원의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타이틀조차 반납을 하면서 노소영의 기여도만큼은 깎아내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 제목이 아버지가 다 키운 SK 받은 재벌 2세, 즉 숟가락만 얹혔을 뿐이고 본처에게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최태원 회장님의 프레임입니다. 특히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상속받은 유산을 강조하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 분할 액수를 줄이려는 재판 전략으로 보이는데 SK를 재계 서열 2위로 키운 그룹 총수의 입장으로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실 최태원 회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SK가 비자금이나 정권의 후광을 입어 성장했다는 식으로 그룹의 역사를 부정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대중들의 관심에 있어서 확장성이 훨씬 더 큰 부분이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 또한 엄청날 것 같은데 바로 SK와 정치권의 정경 유착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입장을 보면은 정치권의 후광,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덕을 입은 바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최태원 회장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다. 대중이 알고 있는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최태원 회장이 한 것이죠.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1992년 최태원 노소영 결혼 후에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즉 SK가 선정이 되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가 있고 논란의 핵심은 SK그룹의 그 당시 회장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던 것이고요. 선경은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전격 반납하게 되고 이후 노태우의 시대가 가고 김영삼의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함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을 하였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 전경련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자 SK그룹의 총수였던 최종현 회장이었고 논란을 우려하여 SK는 참여를 포기하게 되고 이후에 웃돈을 얹혀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SK는 우여곡절 끝에 통신사업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SK텔레콤의 힘을 입어서 그룹 차원에서 엄청난 스텝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K가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기 때문에 사업권 따내고 또 반납하고 웃돈 주고 인수하는 이 과정은 단지 빌드업 과정에서의 커브볼을 던진 게 아니었는가라는 것이 세간의 통념이죠. 근데 최태원 회장은 이번 성명에서 SK의 정경 유착 자체를 부정을 한 겁니다. 대중의 통념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황이랑 상식이 반영이 된 것인데 최태원 회장은 이번 소송에 과다 몰입을 하여서 엄청난 파장으로 번질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SK가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 후에 정말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준비가 된 회사였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뛰어든 경쟁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SK텔레콤이 그렇게 탄생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최태원의 발언에 의해서 재점화가 된 것이고 이제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논란에 대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SK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제2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과연 정경유착의 산물인가? 재판부의 대중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이라는 맥락에서 SK란 기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K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SK 초대 회장이신 최종건 님의 사돈이 전설의 박정희의 오른팔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시고 또 김희건 전 조달청장님도 사돈이시죠. 조달청장 하면은 나라의 사업을 그 사업권을 주는 그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최종건 초대 회장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최종현 회장, 즉 최태원의 부친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일 뿐 아니라 김영철 태화그룹 회장과도 사돈입니다. 단지 누구와의 사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사돈으로부터 연결이 되는 관계와 그 연결성인데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 집안을 통해서 한화 가문과 연결이 되고 김희건 전 조달청장 가문을 통해서 조선일보랑 연결이 되고요. 또 전설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시대의 실세였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집안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거기서 파생되는 관계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홍진기 전 내무장관, 김동조 전 외무장관, 송인상 전 재무장관, 김치열 전 내무장관, 서봉균 전 재무장관 등의 정계와 관계의 가문이랑 연결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SK그룹의 성공에 기여를 한 인물이 비단 노태우 전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 SK그룹의 성공과 정견육착이 무관하다라고 하기에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행운이 겹쳤고 배후의 정계, 관계 인사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태원은 대중의 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늘 대중과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단상에도 직접 올라온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디어에 자주 등장을 해서 뭐 라면을 좋아한다라는 등 소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이번에 만든 프레임은 다소 자충수라고 생각이 되는 게 노소영의 내조의 기여도를 깎아내리는 방향은 현재 대중의 온도를 너무나도 잘못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정 파괴범과 가정을 지키려는 쪽의 양강 구도입니다. 당연히 대중은 가정을 지키는 쪽을 응원하고 있고 내연녀와 외도자가 단죄되는 것을 강렬하게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구도가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본처의 내조의 기여도를 깎아내린다는 것은 노소영님에게 줘야 될 재산 분할금 1조 3천억 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대중의 눈을 간과하는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사실상 노소영님이 초반에는 불리했었습니다. 1심 결과도 최태원 회장의 승리였는데 판세가 뒤집힌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가정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절대로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을 지켜온 사람을 대표하는 격인 노소영님의 내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수를 두었고 과연 이 수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전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지켜보는 이 세기의 이혼,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노소영님이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가정의 진심이었던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여기에 대중이 설득됐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도 속에서도 홀로 양육을 해서 세 남매가 모두 장성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모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을 바꾸면 대중의 분노는 내연녀의 존재 그리고 외도 행위를 한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사죄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뻣뻣한 태도로 가족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정을 또 한 번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F킬라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프레임을 떠나서 대중들이 세기의 이혼 소송을 더 투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쩐의 방향입니다. 이게 소송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러니까 SK그룹 총수의 재산에 방향이 달려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세기의 이혼 소송인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쩐의 방향을 살펴보면은 노소영님과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내연녀와 최태원 회장이 재혼하지 않는다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본처 노소영님 자녀 셋과 내연녀의 딸까지 4명이서 상속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된다. 내연녀와 재혼을 할 경우에 만약 최태원 회장의 유고가 생겼을 때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는 한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무조건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내연녀 1.5, 내연녀의 딸이 1, 노소영님의 세 자녀가 각각 1씩 받게 되고 내연녀의 사후에는 지분 1.5가 내연녀의 딸 50%, 내연녀의 전 남편과의 아들이 50%를 받게 되어서 최태원 회장과 혈연 관계가 아예 없는 내연녀의 전 남편 아들에게도 SK의 최태원 회장의 상속 지분이 가게 되는 것이며 내연녀의 자녀들이 최태원 회장의 SK 상속 지분 가운데 45.5%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노소영님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사후 상속 과정에서 본처 노소영님의 세 자녀가 쩐에 분배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